손 들어보세요. 주식이 올랐는데 팔았더니 그 다음날 또 올라서 아씨.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자 했다가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존버하고 계신 분? 저도 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사는 것은 그나마 낭만이 있어요. 오를 것 같다는 설렘, 리서치하는 재미, 매수 버튼 누르는 쾌감. 근데 파는 것은요? 이건 그냥 고통입니다. 순수한 심리 고문이에요. 팔면 더 오르고 안 팔면 떨어지는 이 우주의 법칙. 이거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조차 주식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 어바웃이 매도라는 지옥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이론, 실전 데이터, 역대 고수들의 원칙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앞에서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요. 여러분의 계좌를 어바웃하게 바꿔드릴 채널 어바웃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항상 매도 타이밍을 망치는가? 당신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먼저 핵심 질문 하나. 왜 우리는 올랐을 때 못 팔고 떨어졌을 때 못 끊는 걸까요? 능력 부족? 공부 부족?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이게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주식이 올랐을 때 지금 팔면 이익이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 같아서 못 팝니다. 이익 실현보다 기회 손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못 끊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마이너스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파는 것은 곧 손실을 확정짓는 것과 다름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DNDN. 결과는요?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확률은 떨어지고 성급한 차익 실현으로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손절을 제때 못하니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 손실은 확대되고 방치형 계좌가 되어버립니다. 스레즈. 대부분의 개미가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본전 심리도 치명적입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심리는 많은 투자자를 늪에 빠뜨립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은 본능적인 회피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매도 시점을 놓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브런치. 정리하면 여러분이 매도 타이밍을 망치는 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설계된 뇌가 투자 시장에서 완전히 역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2부 올랐을 때 바로 팔면 초보다 진짜 고수는 이때 판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언제 팔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수는 오른 순간이 아니라 팔아야 하는 이유가 충족된 순간에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매도 신호일 매수할 때 세운 이유가 사라졌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종목 왜 샀어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요라고 하신 분 솔직히 계시죠? 그게 문제예요. 고수들은 매수할 때 반드시 이 주식을 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2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신규 사업이 시장의 기대를 받을 것이다처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실현됐거나 반대로 그 이유가 무너졌을 때 팝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목표 달성. 팔 이유 검토. 경쟁사가 치고 들어와서 이 회사 점유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매수 이유 소멸. 지금 당장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 있어도요. 기초 여건이 악화될 경우 매도해야 합니다. 매출, 마진, 경쟁 환경 등 기업의 기본 구조가 악화되면 매도를 실행해야 하고 주가가 이익이나 현금 흐름 대비 현저히 고평가된 경우에도 부분 혹은 전량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EBC 퍼넨셜 그룹. 이게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해온 방법입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이 변했을 때 팝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내렸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매도 신호 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분할로. 매수할 때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저합니다. 많으시죠? 주식을 살 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3% 오르면 팔겠다는 식이죠. 그러면 매도 시점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브런치. 근데 여기서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납니다. 초보는 목표가에 오르면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오르는 걸 보며 아씨 를 외치죠.
고수는 분할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30% 수익을 목표로 했다면 10%에서 30% 매도, 20%에서 30% 매도, 30%에서 나머지 40% 매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주식을 한 번에 다 파는 것보단 나눠 파는 게 좋습니다. 매도 횟수는 3번 이내를 추천합니다. 주가가 약 5% 오르면 매도를 시작해도 좋으며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하는 등 주가 변동이 심해지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 분할 매도의 진짜 목적은 최고점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점 근방에서 후회 없이 파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고점을 맞출 수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좋은 시점에 나눠서 파는 것뿐입니다. 매도 신호 3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주식 얘기할 때 피터 린치의 경고. 이거 진짜 무서운 신호입니다.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의 화제로 올리는 순간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THINKPOL.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에 주식에 관심 없던 친척 어르신이 갑자기 나도 주식 샀어라고 하는 순간. 회사 점심자리에서 갑자기 특정 종목 이름이 화제에 오르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갑자기 그 종목 관련 폭발적 상승 영상으로 도배되는 순간. 이때가 바로 고수들이 슬그머니 물량을 털고 나가는 시점입니다. 왜요? 이미 대중의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더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2020년에서 2021년 코인 광풍 때를 기억하세요? 편의점 알바생도 중학생도 비트코인 얘기하던 그 시절. 그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빠져야 했던 거죠. 매도 신호 4차트가 보내는 경고 신호 RSI와 볼린저 밴드. 자, 여기서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2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RSI 상대 강도 지수. RSI는 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RSI 70 초과는 과매수 상태로 잠재적 매도 기회를 나타내고 RSI 30 미만은 과매도 상태로 잠재적 매수 기회를 나타냅니다. ATFX. 쉽게 말하면 RSI가 70을 넘어가면 이 주식 너무 많이 올랐다. 숨 좀 고를 것 같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RSI 80이 넘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RSI가 80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근처에 있으면 과매수 신호로, 하한선 근처에 있으면 과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XS.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매도하면 안 되지만 앞서 말한 RSI 과매수 신호와 함께 뜰 때는 진지하게 부분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RSI와 이동평균 등 다른 보조지표를 결합하여 가장 좋은 신호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VATRAD. 즉 하나의 지표만 보면 안 돼요. RSI가 70이다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뜰 때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매도 신호 오더 좋은 기회가 보일 때 기회비용 매도.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매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보유 자금보다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면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비용 기반 매도입니다. EBC 퍼넨셜 그룹. 예를 들어볼게요. 어 종목이 현재 15% 수익 상태인데 B 종목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왔다면 어를 팔고 B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내 계좌의 돈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기회에 있어야 합니다. 어를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수익 중이라서라면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관성입니다. 3부 절대 이 순간에 팔지 마세요. 초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매도 타이밍. 앞서 이때 팔아라를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이때는 절대 팔지 마라도 알려드릴게요. 금지일 공포에 팔지 마라. 장이 갑자기 급락합니다. 뉴스에 온갖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팔았다. 이제 끝이다를 외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팔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워런 버핏은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성과 준비 상태가 드러난다고 했죠. 토스. 공포에 팔면 거의 항상 저점 근방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걸 멀뚱히 지켜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폭락 이후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팔았다면 그 이후 2배 상승을 날린 거예요. 금지 이 뉴스 한 줄에 즉각 반응하지 마라. 규제 강화 소식에 주가 급락 같은 뉴스 보셨죠? 이걸 보고 패닉셀 공황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정보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 보고 급하게 파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간 다음에 뒤늦게 팔아주는 꼴이에요. 규제 뉴스 하루 급락 이튿날 반등. 이 패턴 주식하셔본 분은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금지 3본 전 오면 팔겠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라. 피터 린치는 경고했습니다. 한번 짓밟힌 주식은 당신이 마음먹은 가격대로 회복하는 법이 없다. 나무위키. 본전 심리는 투자자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망가뜨리는 함정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90% 하락한 종목이 본전을 회복하려면 900% 상승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건 투자 원칙이 아닙니다. 감정적 집착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주식이 신규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인가? 를 냉정히 판단하세요. 아니라면 지금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사부 매도 원칙 5개명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캡처해두세요. 제1계명 매수할 때 반드시 매도 기준도 함께 세워라. 매수 시점에 손절매와 이익 실현 규칙을 미리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수가 대비 12% 하락 시 손절매를 실행하고 일정 수익 구간마다 단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BC 퍼넨셜 그룹. 이 주식이 왜 올라갈 것인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 어디까지 빠지면 손절할 것인가? 이 3가지를 매수 전에 반드시 문서로 적어두세요. 기억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2계명 항상 분할 매도하라. 전량 매도는 거의 금지다. 한 번에 다 파는 건 내가 고점을 정확히 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고점을 모릅니다. 3번으로 나눠서 팔면 설령 고점에 못 팔더라도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제3계명 주변이 다 그 종목 얘기하면 경고등을 켜라. 카카오톡 단톡방, 유튜브 알고리즘, 직장, 점심 대화에서 갑자기 어떤 종목이 뜨겁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내가 가진 종목이 뉴스가 됐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제4계명 RSI 70 이상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분할 매도 시작 신호. 기술적 지표 하나만 보면 안 되지만 2개 이상의 신호가 겹칠 때는 무조건 점검하세요. 차트는 미래를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확률의 도구입니다. 제5계명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팔아라. 거래일지를 써라. 거래일지를 작성해 매도 이유와 결과를 기록하고 향후 전략 개선에 활용하십시오. EBC 퍼넨셜 그룹.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 해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매도할 때마다 왜 팔았는가를 기록해두면 3개월 후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이깁니다. 5부 전설들의 매도 철학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는 언제 팔았나? 마지막으로 역대 최고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들어보시죠. 먼저 워런 버핏. 버핏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기 등락에 흔들려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기업의 주식은 웬만해서 안 팝니다. 그가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사서 지금까지 수십 년째 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 버핏은 언제 팝니까? 딱 3가지 경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초과해서 고평가됐을 때, 주가가 올랐다고 팔지 않습니다. 기업이 나빠졌을 때 팝니다. 피터 린치는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위험한 투자가 된다. 싱크풀. 린치가 매도하는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주가가 이익 대비 너무 높아졌을 때, 성장 스토리가 끝났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변이 다 알 때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전설 모두 주가를 보고 팔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시장 심리를 보고 팔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5% 올랐으니까 팔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정리해 볼게요. 올랐을 때 바로 팔면 왜 초보냐고요? 초보는 주가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졌으니까 버팁니다. 반응이 항상 한 박자 늦어요. 고수는 원칙이 충족됐을 때 팝니다.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 목표 수익률에 분할 도달했을 때, 시장 과열 신호가 복수로 나왔을 때, 더 좋은 기회가 보일 때, 나만의 매도 수익률을 정하고 이를 습관화한다면 한 종목에 발목이 잡혀서 몇 년간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화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퀴니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매도 타이밍은 없습니다. 신도 모릅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팔아요. 중요한 건 충분히 합리적인 타이밍에 원칙에 따라 파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5가지 계명,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수할 때 매도 기준도 함께 세워라. 둘째, 항상 분할 매도하라. 셋째, 주변이 다 알면 경고등 켜라. 넷째, RSI 볼린저 밴드 복수 신호 뜨면 점검하라. 다섯째, 감정 말고 원칙으로,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라. 이 5개만 지켜도 여러분의 계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건 제가 보장 못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매도 실패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창피한 거 없어요.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어바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